네. 중간 타임. 빼는 거야? 먹고 싸우고 식당에서 최저야. 식당에서 물티슈 그래서 샀어. 한잔 더 쓰려고 비비한단 말이야? 중간 타임이 시작됐다. 뭘 경기는 인사가 너무 빨리 알지. 옛날에 이런 애가 아니야 좀. 그럼 이제 해피타임 해피타임 주고 선수가 무슨 소리가 왜 그래? 지훈이, 동우, 주한이, 통으로 당근실했다고 했대요. 동원이, 미수, 안 했는데. 민준이, 동현이, 동우, 홍주 죽었어요. 여기 이거 봤는데 선생님이 근데 출석부에 똥이 없어. 출석부에 이름이 써 있어야 되는데 똥 대본이야. 자, 나시랑 어디까지 있나요? 아니요. 나비령까지 했나요? 두 번째 과목을 펼쳐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자기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는 전기력 자기력이 따로따로 있었어요. 근데 맥스웰이라는 분이 전자기력이 힘을 해가지고 전 기력에 의한 힘이 미치는 공간을 전기장, 자기력에 의한 힘이 미치는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했는데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가 서로를 유도해 주자는 사실을 발견했고 나중에 빛이 전자기 파이다라는 걸 주장하신 분이야. 그래서 이분에 의해서 전기장과 전기력과 자기력이 한데 묶여져서 전자기력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힘은 정전기력이라고 부르는 쿨롱 힘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쿨롱의 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쿨롱 힘을 보는데 쿨롱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게 있다. 쿨롱 법칙이라는 법칙이 있어요. 하나 이름 얘기할 때는 쿨롱이라고 비슷한 거 같으니까 행복해하는 자, 만족스러워? 평소에 꼼사로 간거 네. 같았어. 아 진짜요? 자, 그래서 쿨롱 법칙이라고 하는데 쿨롱이라는 말 비슷한 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니? 어디서 들어봤을까? 쿨롱하고 비슷한 거. 비슷한 말이요? 클론 말고 햇살이 사물한 클론 말고 클론? 어디서 들어봤지? 물어보여서. 어디서 들어봤어? 감이나 어디서 들어봤지? 한 번쯤은 비싼 거 들어봤단 말이야. 콜론이 적지. 클론 말고 콜론이 말고 효진이 어디서 들어본 적 없어?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을 수도 있었어. 콜론. 태어 어디서 들어봤지? 상상 말고 그냥 여태까지 배운 중학교 과정에서 중학교 과정이요. 나왔어. 네. 중학교 과정 할 때 했단 말이야. 콜론 내가 얘기하면 아 이거 뭔데? 프리. 근력. 어디서 들어봤어? 일단 프리 플롯이 할게요.
풀로 시작해요. 쿨로 시작. 쿨로. 쿨로. 아 쿨롬? 그래서 쿨롬 아니야 쿨롬? 믿는 거 이제 안 표정 같지 않아? 쿨롬 아니야? 풀타임이야. 뭐라고? 쿨롬? 걔가 뭐야? 쿨롬. 이거 분류. 그거는 풀로. 앞으로 쿨로. 그럼 이거잖아. 그게 뭐였어? 뭐? 쿨롬. 그게 뭐냐? 기억나요? 네가 기억력이 좀 안 것 같다. 연기력이 없는 쿨롬이라는 걸 들어본 적이 있어. 살펴보니까 이거 프랑스 사람인데 이국식 발음은 뒤를 부분으로 쿨롬이 되잖아. 얘는 전화량이 단위로 들어버렸단 말이야. 1쿨롬, 2쿨롬 이거에서 그거는 똑같은 건 줄 알았는데. 나 똑같은 건줄 알았어. 1암페어라는 것이 1초 동안에 부분의 단면적을 1쿨롬만큼의 전화가 될 때 1암페어라고 했었거든. 똑같은 줄 알았어. 그래서 얘는 그 사람이야. 얘는 사람이야. 자, 그럼 쿨롬 법칙이라는 건 뭐라고 얘기하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표준이 안 보이지 않니? 여기 자리가 가장 나쁜 자리야. 뒤쪽도 있고 저쪽도 있고. 이 진짜 뭐야? 책상 땡겨 어색해서 못해요. 표정이 안 깨져. 자, 그러면 이런 법칙은 어떤 법칙이냐? 이런 법칙이야. 전화를 입자들 사이에 전화량의 고백이죠. 거기에 제곱의 비례하는 12작용을 자, 이 힘을 보는 무슨 힘? 쿨롬 힘 또는 정전기력 또는 전기력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쪽에 전하량이 Q인 물체가 있고 아까 이거 들어봤다 그지? 자, 그리고 거리가 얼마큼 떨어진 것에 Q2야 Q2라는 전하를 띄고 있다고 할 때 이 두 녀석은 서로가 당기면 당기고 밀어내면 밀어내는 그런 힘을 받게 되는데 그 힘의 크기를 뭐라고 그랬지? F K 곱하기 Q 관수라고 했지? 얼음의 Q1 곱하기 Q가 자, 여기에서 K라고 하는 것은 쿨롬 상태 상수라고 하고 이 K값은 다음과 얘기합니다. 8다 얘는 9 곱하기 10의 무슨 뉴턴은 제곱미터 쿨롬의 제곱이라고 표현해주고 있다고 외우기 쉽다라고 했었지. 어떻게? 99 원하철도 999 또는 70년대 때는 이렇게 해서 은하철도가 99 그때 안 만들어졌을 때거든. 그래서 쿡쿡쿡 쿡쿡쿡 비둘기가 많아서 세상에서는 진짜 쇼크한 걸 봤어. 비둘기가 너무 조숙하다는 거예요. 지난 5월달인가 6월달에 부화하면서 있거든. 벌써 결혼했어. 오. 같이 다녀. 너무 그러고 싶다. 비둘기는 수명이 어느 정도 될까? 2년? 5년? 3년? 2, 3년 됐다. 매우 놀라운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30년. 비둘기의 수명이 약 20년인데 와. 그렇게 많이 사는 그분들이 그렇게 번식을 해야지 이렇게 많아진 거야? 결혼을 왜 이렇게 일찍 했냐? 그러니까 좋은 습성이 있어서 자식 수가 많은 것 같아. 그래 우리도 왼쪽 한이대로 깨고 있어. 근데 쟤네들이 지금 환경 호르몬 때문에 몸에 호르몬이 이상이 있어가지고 번식을 수시로 해. 와. 도시 환경에서는 좋겠다고. 번식을 수시로 해서 이게 아마 호르몬에 이상이 생겨서 그런 것 같아. 보통 생물들은 가장 먹이가 풍부할 때 번식을 하지. 그리고 부화시켜놓고 그 다음에 보통 1년 넘어갔다 하거든. 쥐새끼 같은 거 빼놓고 근데 뭐 수시로 번식하는 거야. 찐 차가워.
비둘기 안 피하잖아 사람 닮아서. 피드피드 자전거 붙인 여자애들이나 어린애들 있으면 그냥 가만히 서서 쳐다보고 있잖아. 싸가지고 어머나 무서워 보고 피해가잖아 사람. 사람들 눈치도 없어요 쟤네들. 그래도 거의 다 주고받은 일도 살아났지. 한 2년 동안 되게 힘들었거든 비둘기들. 왜 힘들었냐면 아저씨들이 술을 못 먹잖아. 그러니까 토가 없는 거야. 요즘 뭐 거기 놀렸어요 요즘 뭐. 이게 꿀이에요. 길에 소리예요. 술 먹으면 이렇게 술 먹고 아저씨 이렇게 토하는 거 못 봤어? 뻘건 거 이렇게 봐. 그게 로제 소스. 다음날 되게 신기한 거야. 비둘기 특식이라 있어. 실제로 작년에 비둘기 털, 깃털 색깔이 되게 나빴거든. 영양 상태가 나쁘다는 거지. 올해는 뺀질뺀질해. 근데 단백질하고 비둘기들이 말랐다고 하거든. 딱 보면 색깔이 많이 좋아졌어. 자, 그래서 이게 플롱 상태라고 하는데 나중에 과거 가시면 자, K를 이렇게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반드시 이 파이 이필론 제로분의 1이라는 것을 써서 앞에 그 선생님들 계셔요. 자, 여기서 이필론 제로라는 것은 어떤 값이냐면 자, 이필론 제로는 나중에 전기에서 또 할 건데 얘는 진공 중에 유전율이라는 거예요. 아까 유전 분극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었지. 유전 분극이라는 현상이 어느 정도 일어나는지 그 정도를 비교하는 값이야. 진공에서의 100배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지. 물은 진공에서의 100배가 넘어. 자, 이때 이필론 제로라는 값은 위에 거 이용하면 그대로 나오면 36 파이분의 10의 마이너스 9승이라고. 자, 10의 마이너스 9승이고 얘가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쿨럼 제곱퍼 뉴턴 제곱미터라는 값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상수들 주어지니까 크게 외우려고 노력 안 하셔도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게 쿨럼인데 전하의 부호에 따라서 힘의 부호가 결정되지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쪽에 Q1이 있고 이쪽에 Q2가 있고 이쪽에 F가 있었어요. 둘 다 플러스면 곱이 되니까 얘도 플러스지. 둘 다 마이너스면 곱이 되니까 얘도 마이너스지. 얘 플러스 마이너스면 얘는 곱이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야. 이때 힘이 보통은 힘에 나타나는 부분은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해가지고 방향을 가리켜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달라. 여기서 힘은 어떤 종류를 뜻해줘. 얘는 청력이라고 하는 힘이야. 얘는 뭐가 돼? 인력이라고 하는 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쿨럼 법칙에 대한 힘에 관한 정의가 됩니다. 자, 이때 동글뱅이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전자기력은 중력과 함께 먼 거리까지 영향을 끼치는 힘이다. 그러면서도 엄청나게 센 힘이고요. 우리 실제 생활에서 관측되는 힘들 중에 중력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전자기력 때문에 생겼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전자기력은 강행력 다음으로 상대적 크기가 큰 힘이다. 자, 뒤쪽에 비교를 해놔서 그 뒤쪽에 한번 다시 좀 이따 보기로 할게요. 자, 전자기력은 전자들을 원자 핵에 결합시키는데 기여할 뿐만이 아니라 무슨 뜻이야? 원자 구조를 보면 중심에 원자 핵이 있다라고 했지. 주변에 전자가 있어. 전자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돌아야만 해. 왜? 이 원자 플러스 전하 주위에 있는 전자들은 안으로 당기는 힘을 받게 되거든. 이렇게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받게 되면 얘는 전자와 원자핵이 충돌돼서 원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단 말이야. 구성이 안 돼. 이때 이 원자핵이 전자를 당기는 힘은 이 전자가 매우 빠른 속도로 돌 때 이때 구심력으로 작용하게 되는 거야. 얘가 구심력으로 작용해서 결과적으로 전자기력이라는 힘이, 즉 쿨롬 힘이 원자의 전자를 속박시켜주는 이런 힘을 갖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원자를 구성하는 중요한 힘. 나중에 이거 보호 모형이라는 모형에서 살펴보게 되지.
이때 기활뿐만이 아니라 원자나 부자를 결합시킨다라고 얘기해서 잠깐 보시면 우리 자 물질의 결합은 5가지 결합이 있어. 첫 번째 금속물질과 금속물질 사이 결합은 금속 결합. 또 비금속 결합은 공유 결합. 자 그다음에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의 결합은 이온 결합이다라고 했는데 자 먼저 이온이 그래도 중학교 과정에 나왔으니까 좀 쉬울 듯해서 이온부터 한번 보자. 자 여기 나트륨 이온이 있네. 자 이쪽에 염화 이온이 있었어. 자 누가 더 크기가 크지? 얘는 2주기 원소, 얘는 3주기 원소지. 전자법칙 하나 넘어가니까 훨씬 더 크지. 그럼 얘 앞에 있는 애가 뭐야? 플로린이지. 네. 플로린은 원자 번호가 몇 번이니? 9번. 나트륨. 잠깐. 나트륨은 3주기구나. 쏘리. 자, 이 3주기. 얘가 11번이지. 얘가 17번이야. 누구의 원자 크기가 더 크니? 누구 크기가 더 크니? 얘가 더 크니? 마이너스 이온 반지의 문제가 이온 반지의 문제. 자, 원자 자체는 나트륨. 얘는 왜 전자곱질 하나가 위에 거네, 그렇지? 자, 그래서 확실하네 거. 자, 그럼 얘는 무슨 역이 뛰지?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가. 그럼 어떤 일이 생기지? 두 개가 서로가 당기는 힘이 작용하지. 그래서 전자기력이 염화 나트륨이라는 물질을 구성하는 힘이 돼 버리는 거야. 오케이? 자, 그다음에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예를 들어서 수소 원자하고 염소 원자의 결합을 한번 살펴볼게요. 둘 다 비금속 원소들이지. 자, 비금속 원소들인데 이런 특성을 갖고 있어. 수소는 주변에 전자를 몇 개 가질 수 있는 물질이지? 한 개. 6주기니까 2개를 가지고 있어. 현재 가지고 있는 양은 몇 개 가지고 있어? 1개 가지고 있어. 그럼 몇 개 가져야 안정하지? 가질 수 있는 만큼 꽉 채워져야 안정하단 말이야. 2개를 가져야 안정해. 자, 그 다음에 염소 원자는 최외곽전자라고 하는 녀석을 몇 개 갖고 있니? 7개 갖고 있어. 몇 개까지 가질 수 있지? 8개. 그럼 몇 개 가져야 안정하지? 8개 가져야지 안정하다. 근데 얘는 지금 몇 개밖에 없어? 7개밖에 없어. 그래서 이 두 녀석이 서로가 전자를 공유해서 원자를 갖게 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공유 결합에 의해서 얘는 염화수소라는 물질들을 만들어 주게 되지. 자, 이때 이 녀석을 잘 보시면 이런 특성이 있어. 얘는 이걸 우리 공유 전자쌍이라고 불러주고 있거든. 이 공유 전자쌍을 가지려고 하는 성질이 숫자로 표현했을 때 얼마를 갖는데 2.1이라는 값을 갖는데, 반면에 염소는 얘를 가지려는 힘이 얼마래? 3.5까지 갖는데, 이 숫자는 선생님 다 왔나요? 홍준이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누구였지? 홍준이야. 홍준.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거를 이 숫자는 최소 0.5에서 최대 어디까지? 4.0까지 갖고 있지. 이 숫자를 뭐라고 해? 폴링이라는 사람이 이 성질을 비교해서 숫자로 표를 만들어 놔서 주기를 표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뭐라고? 전기 음성도라고 부르고 있어. 이 전기 음성도에서 결합해지는데 얘네들은 수소 원자를 가지는 성질이 이쪽이 더 크단 말이야. 그럼 전기적으로 얘는 전자를 뺏겨버렸네? 같이 공유하고 있는데 이거잖아. 친구가 하는 거야. 야, 이거 너 펜 이쁘구나. 나하고 같이 쓰자. 해놓고 지가 쓰고 안 주는 거야. 그런 새끼 하면 어떤 새끼? 있어요. 겨울이라고? 선서 그래? 너 친구가 비교해주잖아. 치마 갖고 입고 있어? 애들 같은 학교 애들 거 비교해보고 근데 마중 중학교에서 검단 중학교를 어떻게 가끔씩 보여요. 치마 입고 다니는 거.
밖에서 네. 분단사거리 쪽에서 네. 전손 정말 정체성이 들텐가 보다. 자, 이때 얘네들은 전자를 뺏겨버린 거야. 눈 뜨고 푸배어갔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얘는 플러스 전기를 줘. 얘는 마이너스 전기를 줘. 화학에서는 이렇게 써.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쓰게 돼. 물질이 뭘 갖게 됐니?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을 갖게 됐단 말이야. 그래서 또 다른 플러스 마이너스와 결합이 잘 되지. 맞아? 그래서 이런 일이 있어. 이거에 의해서 나타나는 또 플로린 같은 녀석이 있을 수 있지. 플로린과 수소가 되지. 얘네들은 또 어때? 이성질 때문에 단위체로 존재하지 않고 이합체나 다합체로 존재하지. 맞아? 그래서 이렇게 되는 전기라는 힘이 물질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기본적인 힘이라는 얘기야. 아시겠어요? 화학에서 이루니까 같은 주기에서 아까 얘기한 원자들의 반지름은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점점점 어떻게 된대? 작아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안에 있는 플러스는 원자 번호 하나 증가할 때마다 일씩 증가하지. 그래? 그럼 전자들은 어때? 아무 일이 없어. 그러면서 얘를 당기는 힘이 더 커지기 때문에 사이즈가 작아져. 그치? 그러다가 꽉 채지면 전자끼리 반발력 때문에 다시 오그라져. 나 전기력이구나. 바로 전기력이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힘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어찌 됐든 원자나 분자를 결합시켜서 물질을 이루게 하는 가장 중심되는 역할을 해내고 있다. 자, 한편 자, 전자기력은 자, 이렇게 자기력 부분에서 자석이 못을 당기는 자기력, 또 마찰력, 수직항력, 접촉력, 끌림항력, 끌림항력 그냥 저항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자, 장력, 탄성력 등 중력을 제외한 우리 주변의 모든 힘들은 기본적으로 전자기력에 의한 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편 핵력이라는 걸 보자. 이거 뒷부분은 한번 읽어볼게요. 읽기만 할게. 핵력은 핵 내부에서의 입자들 사이에 작용한 힘들을 핵력이라고 합니다. 자, 이 핵력은 원자핵 내와 같이 아주 좁은 영역에서만 작용을 하게 돼요. 오케이? 엄청나게 좁은 영역에서만 작용하고 있고, 실제로 핵력 중에 그 세다는 강핵 핵력도, 자, 얘도 원자 핵 내부에 핵자 10개 정도만 지나가면 힘이 0이 되버린데, 핵자 10개 해봤자 얼마 정도 됩니까? 10-14승미터가 되는 거야. 그 정도만 지나가도 얘는 크기가 0이야.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자, 원자핵과 같이 대단히 작은 거리에서만 작용하는 기본 힘으로 이 힘들은 우리의 감각으로는 직접 경험할 수가 없다. 자, 원자핵 내 입자들 사이에는 중력, 전자기력 외에도 또 다른 두 종의 힘이, 즉 강핵력과 약핵력이 나타난다는데, 강핵력은 핵자, 양성자, 중성자 또는 이 핵자를 구성하고 있는 쿼크라는 물질들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이고, 종류에 관계없이 핵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종류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다. 즉 양성자, 양성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 중성자, 중성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 또 양성자, 중성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언제나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고 원자핵 속과 같은 매우 짧은 거리 1fem토미터 또는 1페름이라고도 불러요. 1페름이 또는 1fem토미터라고 해. 우리나라 F 발음은 표기법상 피읍으로 쓰고 있지. fem토미터라고 쓰는데 읽을 때는 뭐라고 해야 돼? fem토미터라고 읽어야 돼. 이거 페름이라고 하는 거보다 둘 다 페름이와 관계된 뭔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얘는 10-15승미터라는 뜻이야. 오케이? 15승미터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 정도의 거리에서 언급되지는 힘이야. 자, 그리고 양성자들 사이에 정기적 반발력을 이뤄내고 핵자들을 원자핵 속에 묶어놓는 힘이다 라고 했는데, 자, 우리 핵을 살펴보면 이런 아이들로 구성되어 있어. 크게 두 종류 물질로 나뉘어져 있지. 나중에 표준 모형이라고 할 때 설명해 줄 거예요. 한 녀석은 빨갛게 되어 있어. 또 다른 녀석은 노랗게 되어 있어. 빨간 아이를 보면 뭐라고 부른다?
빨간 아이를 뭐라고 할까? 아, 내가 얘기를 안 해서 모르는구나. 양성자다. 양성자. 얘는 정기적으로 플러스야. 자, 그리고 노란 아이는 중성자야. 그럼 정기적으로 뭐가 되지? 아무런 성질도 띠질 않아. 중성이다. 이때 양성자 사이에는 서로가 서로를 어때? 밀어내는 힘이 작용해. 엄청 센 힘이야.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묶여 있다는 것은 엄청나게 강한 힘으로 얘를 당기고 있다는 거지. 이해? 밀어내는 대신에 당기는 힘도 존재하는 핵자들 사이에.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원자핵을 구성할 수 있게 되는데 이 강행력의 크기가 자, 어느 정도로 크냐? 이 강행력을 1이라고 할 때 강행력의 상대적 크기가 1이야. 그럼 전자기력의 상대적 크기는 약 얼마야? 100분의 1이야. 엄청나게 세단 말이야. 단점이 있어. 얘는 머리까지도 작용하지 못해. 얘는 머리까지 작용해. 그러다 보니까 원자핵의 크기가 너무 커져버리면 얘가 어떻게 되니? 자연스럽게 부스러져 버리는 거지. 그걸 자연 방사성 원소라고 그래. 이게 83번 폴로늄부터 자연 방사성 원소가 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자연 붕괴 물질, 방사능 붕괴 물질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뭐가 된다? 강행력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힘은 언제나 크기가 같다. 계속. 자, 그래서 이렇게 묶어내는 힘이다. 양성자, 중성자, 양성자, 중성자 사이의 행력은 모두 다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매우 짧은 거리에서만 작용하므로 많은 수의 핵자들이 갖는 원자핵 속에 각 핵자들은 몇 개의 다른 원자핵과만 상호작용한다. 근처에 있는 녀석밖에 상호작용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또한 두 핵자가 약 1펜토미터 거리에서 강행력은 인력하고 또 거리가 인력이고 거리가 증가하면 핵력은 급격히 감소하여 약 15배 거리에서는 0이다. 두 핵자가 0.4 펜토미터 이내에서는 얘는 너무 가까운 거지. 이건 핵자가 겹쳐졌다라고 봐야 돼. 핵자 크기가 1펜토미터 정도로 하니까 그때는 반발력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는 청력, 반발력이다. 약핵력은 어떤 물질이 베타 붕괴라는 걸 하게 돼. 베타 붕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과정을 베타 붕괴라고 해요. 여기 N 중성자를 우리는 중성지가 아니고 중성자야. 뉴트론이라고. 웃겨? 소리 나와? 자소서 잘 쓰고 있니? 이거 다 썼대요. 안 썼대요. 너네 언제 제출하지? 다음 주 가서 이거 다음 주 나가니? 다음 주 주말? 토요일? 그렇죠. 그러니까 다 써야 돼. 추가 최대 제출을 내일 아니면 월요일 받는 거 가고 선배들 특강 끝나면 한번 들어가서 읽어봐야 되겠다. 상황용도 썼으면 때를 줘야지. 아니 유학이 안 돼. 현서는 자기 영주고 붙을 거예요. 무슨 소리야? 골고루 써주는 게 좋아. 그게 집중되는데 얘기했잖아. 눈치 맞잖아. 선생님이 쓰는 것보다 좀 골고루 써주는 게 좋아. 그래야 질문이 다양하게 나오고 대답도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얘는 뉴트론이야. 뉴트론은요. 자, 얘는 정기적 성질이 없어. 정기적 성질이 없으면 얘는 여기다 0이라고 써. 그리고 얘는 질량이 상대적 질량 1이야. 오케이? 우리 1U라고 했던 거 시간에 배웠지? 원자 질량 단위. 결합된 상태의 핵자 한 개당 N자 정지 질량이 돼버리지. 그래서 1.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승 킬로그램이라고 하는 값이야. 화학에서 그램으로 배웠다. 1.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 g이라고 하지. 아주 신기하게도 이 수를 역수를 취하면 아보가드로 수 된다. 1.66분의 1을 하게 되면 아보가드로수의 1.02가 나오게 돼요. 자, 상대 질량 1이라고 해요. 자, 얘가 그냥 자연스럽게
양성자로 교내. 그럼 전기 하나가 어떻게 되니? 전기 하나가 어떻게 돼? 빠져나가야 되지. 마이너스 1 되고 얘는 질량배가 없어. 이런 게 바로 전자야. 그리고 여기에는 중성미자라는 물질이 나오는데 이때는 반중성미자야. 중성미자의 짝꿍이야. 반물질이라고 부르는 아이가 나오게 돼. 이때 얘네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야. 그럼 핵자 주변에서 나타난 힘이야. 그것도 이거 붕괴할 때만. 얘들은 반감기들이 매우 작거든. 금세 없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어때? 아주 순식간에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좋은 영역성을 관찰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 자, 어찌 됐든 이런 관계를 갖고 우리가 이 강한 행력이 그렇게 강화되는데 힘을 못 느끼는 것은 원자 내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못 느껴. 바로 옆에 갖다 놨다고 쳐봐. 바로 옆이 어디? 양성자 하나는 지나가겠지? 그러니까 힘이 나타나지 않아. 자, 그 다음에 이런 모형들에 의하면 원자 핵이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아주 넓은 영역에 뭐가 있어? 전자들이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원자 크기를 이렇게 비유해 줄 수가 있어. 원자 핵이 문학 경기장에 마운드에 있는 투수가 공 던지는 자리에 모래알 하나라면 전자는 어디를 돌고 있냐면 문학 경기장 테두리를 돌고 있다고 비교해줘. 이게 수소원자야. 그럼 대부분의 공간이 어떻게 된 거니? 비어 있어. 근데 우리는 서로 껴안을 수 있잖아. 만질 수도 있잖아.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대부분 비어 있잖아. 그럼 겹쳐야 될 거 아니야. 분명 인간잖아. 커크로 안 달려. 무슨 반발력? 누가 반발력이라고 했어? 왜 무슨 반발력? 안 달려. 무슨 반발력? 남자가 남자를 이렇게 그럼 여자하고 겹쳐져 이렇게? 팔이 싹 지나가? 맞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전자는 맞아. 원자 핵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전자 현대적 모형으로 원자핵 주변에 전자 구름 형태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하잖아. 이 구름과 구름 사이가 근처에 오면은 어때? 겹쳐져서 서로 밀어내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그 밀어내는 걸 딱딱하다라고 느끼는 거지. 이해합니까? 오케이? 그래서 자, 이 원자핵 주변의 전자들 간의 반발력이 크게 작용해서 얘는 제 딱딱함을 느끼게 된다라고 합니다. 아주 우습지만 이게 2015년도 카이스트 이수 문제였어요. 예. 자, 그러면 카이스트 반쪽 들어갔네. 자, 이런 게 있대. 그러면 이런 베타 분계 말고 어떤 게 있을까요? 얘는 마이너스 베타 분계야. 플러스 베타 분계라는 것도 있어. 플러스 베타 분계는 이렇게 나타나. P는 양성자라 1이라고 하는 얘는 양전자라는 전자야. 전자의 반물질이야. 얘는 플러스 전하를 띄고 포지트론이라고 하는데 플러스 전하를 띄고 어때? 전자와 성질이 똑같은 물질을 얘기해. 자, 그리고 얘는 중성미잖아. 오케이? 이걸 우리는 뭐라고? 플러스 베타 분계. 얘는 마이너스 베타 분계. 그런데 얘는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어. 우리 우주 태초에 빅뱅에 의해서 우주가 생성됐다라고 얘기하지. 빅뱅은 엄청나게 높은 자 온도 하에서 나타나. 그지? 15 켈빈, 1000만 켈빈 이런 상태에서 나타나. 1억 켈빈 이런 상태에서 나타나게 돼. 이때 태초의 우주는요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가 거의 같았대요. 근데 얘가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우주 온도가 식어지면서 얘가 갖는 수의 비가 몇 대 몇? 잠시만요. 다시요? 다시 할 수 있어요? 통합과학은 왜 앞에 1대8이요? 빅뱅에 나오는 거? 1대8이요? 어떤 거죠? 제가 지금 못 들었어요. 수소 원자핵 대 헬륨 원자핵 저 1대 3대 1이래.
그렇다면 이때 양성자 대 중성자의 수혜비는 몇 대 몇? 이거 1대8인가 그런 거 지네? 한 번만 다시. 야 이럴 땐 황금비 되는 거야. 한 번만 다시. 네? 한 번만 다시. 뭘 모른다. 문제가 뭐예요? 수소 핵대 네. 네. 헬륨의 원자 핵의 질량비가 3대 1이 되지. 질량비가 3대 1이요? 그러면 4대 3대 1 아니에요? 4대 3. 4대 1 아니에요? 1대 3으로 나왔지 않았어요? 너무 실망이야. 5대 1. 8대1가 4대 1. 나는 실망. 양성 질량은 뭐? 아 7대1이구나. 아니야. 7대1 아니에요? 현진이가 9대 1이라 했어요. 누가? 성준이가 7대 1이라고 그랬었어? 1대 7이라 했어요. 1대 7은 7대 1인데? 네. 아 7대1이야? 자, 얘는 개수비가 몇 대 몇이야? 7대 1이야. 이게 헬륨의 원자 핵이야. 이거는 수소 원자 핵들이야. 양성자 하나가 수소 원자 핵이야. 그럼 몇 개니? 네 덩어리, 한 덩어리니까 질량비가 3대 1. 그러면 양성자 대 중성자의 수혜비가 7대 1. GP이라고 이게? 근데 수의 비는 애초에 알려진 게 7대 1이야. 근데 그 외우지 않고 어떻게 알지? 너의 몸을 다 분해해서 양성자, 중성자라고 한번 수로 세볼까? 수학은 안 맞을걸? 처음에 배웠던 게 GP였다는 거. 아니야, 나한테 GP 그런 거 아니야. 영진이 인상도야.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나무에 키 들어간다. 그 친구가 생명연수함에 대해서 막 얘기하면 왜요? 아니 그렇게 이런다고 나한테 어떻게 수학적으로 증명해줘야 돼? 처음 배웠어요. 병아리 부화기간 21일 돼. 왜요? 아, 병아리가 그때 태어나 평균적으로 그럼 나도 어떡하라. 파리가 알을 낳아도 파리가 될 때까지 시간이 얼마야? 약 7일에서 8일 걸려. 왜요? 파리는 알에서 구더기로 부화하는데 얼마 시간이 걸릴까? 그 구더기가 팔이에요. 구더기는 파리색이야. 몰랐어? 몰랐어? 네. 팔이 잡았다. 구더기 만드니까. 잘못 딱 잡으면 구더기가 막 기억나죠. 특히 어떤 파리가 그러냐면은 회색 있잖아. 회색이고 눈이 빨간 아이. 진짜 흔히하는. 그거 얘 배를 가만히 보면 암컷은 배 가운데가 투명하게 돼 있거든. 그래갖고 배를 살짝 눌러보면 여기에 막 뽕뽕 움직여. 구더기. 말했잖아. 얘는 파리 알이 구더기가 됐을 때 하루가 걸린대. 하루 동안 창문을 탈출하지 못한 거야. 이거 교실 문 닫아놨을 때 유리창에 와서 부딪힌 애들이 얘들이야. 앵앵하고 땡땡땡 계속 부딪힌 애들이 얘들. 그 다음에 어떤 파리도 관찰을 했으면 새까만 파리가 있어. 막 몸집이 그러고 네, 근데 저희 이거 알고 있지 않나요? 얘도 배를 가운데 이렇게 보면 구더기가 막 움직여. 그래갖고 A시하고 딱 쳤는데 배 터졌네? 손을 딱 보고 구더기가 막 진짜 그런지 아세요? 나 손으로 안 잡아. 파리치를 아프리카 가면요 어떤 특별한 종의 파리는요 사람 몸에 상처를 내고 되지 않아. 진짜 제발. 뭔지 알 것 같아. 군대 가면 있대요. 그래갖고 군대 가면 있대요. 군대는 모르겠고요. 그래서 그 의료봉사하는 사람들이 진짜 의료봉사하는데 나왔던 거야. 그래서 딱 보더니 사람 멀쩡한데 여기 뭔가 상처 같은 게 있어. 설마? 그랬더니 거기를 메스 갖고 째는 거야. 메스 갖고 째더니 핀셋을 넣더라. 그랬더니 뽁 뽑으니까 구더기야. 계속 나와.
한 자리에서 20명 근데 20명 죠 뽑아내. 부끄럽다. 한국인 봉사하는 사람이었어. 나도 KBS 취재갔더니 그래. 그 다음에 아프리카 특별한 지역은 그 땅 속에 무슨 기생충이 산대. 그러니까 맨발로 다니면 그게 와갖고 여기에 기생을 하는 거야. 발톱. 아 맞아요, 그것도 봤어요. 그래갖고 그거를 이건 좀 이상해. 뽑아내는 게 아니고 상처를 그 굳은살처럼 생겨. 그걸 칼로 막 베내더라고. 그리고 피스 갖고 이렇게 뚝 빼면 하얀 뭐 집 같은 게 나오는데 그게 기생충. 혹시 집에 고양이 키우는 분 있니? 고양이가 가장 많은 기생충이 피부 밑에서 기생하는 기생충이에요. 잘 봐, 동우야, 잘 봐. 그래서 얘네들이 사람에 감염되면요, 사람의 피하 지방을 돌아다니다가 잘못해서 뇌를 타고 들어가면 감신된대요. 제가 이미 들어간 건가? 들어가서 이상해진 거네. 그 고양이야. 옛날에 뉴턴지라는 잡지가 있어. 그 과학 잡지. 거기에서 뭘 해주냐면 기생충 특집을 해줬거든. 몇 달 동안 해줬던 것 같아. 그래갖고 그 기생충 나왔는데 박멸법이 약으로 못 잡잖아. 그래갖고 째고 빼내야 된대. 근데 감염된 사람이 있었어. 그래갖고 이제 사진을 여러 장을 연속적으로 보여주는데 여기 있는 거야 얘가. 병원에 입원시켜. 그리고 간호사가 총일 얘를 왜 유리병 같은 거 있지 조그만 거. 그거 갖고 몰아가는 거야. 어디로? 여기 찔 수는 없잖아. 머릿속으로. 머릿속이요? 머리카락 있는 데로 몰아간 다음에 째고 빼내는 게 사진으로 연속적으로 찍은 게 나와. 그다음에 이제 군대 가면은 뱀을 드시는 분 계시겠죠? 기생충 엄청 많다. 이 뱀, 피부에 피하에 기생충 엄청 많아서 걔가 살인지 기생충인지 몰라요. 뱀. 모른다고요? 배고프면 뭘 못 먹겠니? 배워드릴 수도 없잖아. 근데 뱀하고 개불 먹으면 지금 야생조수보호 위반이 돼서 벌금 내야 되는데. 그래서 개불이 중학교 1학년 때 해부했었거든. 요즘 개불 해부해본 사람 어릴 때 했었는데. 거의 없어. 심장은 해보여봤어요. 거의 없어. 황소개불 잡기가 힘들어갖고 황소개구리가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이 개체수가 없어졌거든. 옛날에 황소개구리가 많이 났었는데 그 개체수가 없어졌어. 가장 쇠먹고요. 뱀도 먹어요. 진짜 안 끊고 먹어. 개구리가 많으시. 황소개구리가 홍소개구리도 먹더라. 안에서 비명지를 믿습니다. 며칠 전에 지난번에 한 2주 전인가 어떤 유튜버가 올려놨는데 두꺼비한테 두꺼비를 뱀의 먹이로 줬어. 한번 줘봤어. 그러더니 뱀이 삼키더라. 근데 목이 쌓였나봐. 돌을 뱉어내더라고. 그리고 막 걔가 왔다 갔다 하는데 뱀이 피해 다녀. 못 먹어. 왜 못 먹는 걸 주지? 이러는데 두꺼비도 황소개구리가 먹더라고. 식성이 좋아갖고 죽는지 안 죽는지 안 나왔어. 못 먹는 게 뭐야? 근데 참새 지나갔는데 참새 먹던데. 왜? 그 동영상 있어. 새 먹는다니까. 참새만 막 가는데 딱 하더니 참새 먹었어. 그리고 배째니까 뱀도 나와. 정말 괴물 아니에요? 물뱀들 비가 작거든. 걔를 먹더라고. 근데 이 황소개구리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없어지게 하는 게 두꺼비 때문이랍니다. 두꺼비가 거의 생긴 게 비슷하대요. 그래갖고 얘가 올라가갖고 난수를 짜내면서 흡연수정을 하는 난수 짜내는데 이 개구리 발가락에는 엄지발가락에 생식국이라는 게 있어요. 걔를 가슴을 압박하기 좋게 만들어놨어. 그래갖고 걔를 가슴을 개구리는요 횡격막이 없어요. 가슴 흉곽과 그 다음에 여기 안에 복강이라고 하는데 흉곽 복강에 구분이 없어. 열면 그냥 속이 비었어. 다 합쳐졌어. 근데 얘가 가서 누릅니다. 개구리는 호흡을 두 가지 방식 하죠. 첫 번째 피고, 두 번째 폐호흡인데 폐가 불안전한 폐야. 폐가 불안정해.
그래갖고 얘가 피가 가슴을 짭니다. 짰는데 개구리는 갈비뼈가 없어요. 횡격막도 없고 호흡 운동하기가 어때? 힘들겠지. 호흡 운동을 어떻게 하냐면 턱을 볼록거리는 거야. 이해해요? 턱을 볼록볼록하면서 폐 압력을 크게 했다 작게 했다 하면서 공기를 흡수하고 부족하니까 피부호흡까지 같이 하는 거야. 하지만 피부호흡량이 상당히 적어 폐에 비해서. 그래서 얘네들 어떻게? 가갖고 올라짜니까 가슴 압박이 돼버렸네. 폐가 늘어나질 않네. 그래서 식사한다. 그래서 수컷 두꺼비가 그러는데요. 이제 얘기가 미친놈 왜 이거도 안 나오지? 그래서 더 세게 누를까? 더 세게 누를까? 에이 죽어버렸잖아 하고 딴 데로 간대. 그래서 두꺼비 번식기 때 엄청나게 많은 누구야? 그 황소개구리가 죽었다. 그거를 처음에 왜 감수했는지 몰랐어. 그래갖고 모 대학교 그 생물학과 교수님이 탐방을 떠난 거야. 여러 지역을. 그랬더니 두꺼비 개체수가 엄청 늘어났다는 거지.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두꺼비가 늘어나는 게 무슨 상관이지? 하다가 우연히 그걸 목격한 거야. 그걸 봤더니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다는 거지. 목줄로 죽이는 거예요. 폐가 죽기 하려고 안 먹으려고 주시는 거지. 그냥 너가 자는데 너가 자는데 경현이 같은 친구가 올라와 있는 거야. 숨을 쉴 수 있겠니 없겠니? 죽는 거야. 온라인이가 아니고. 아니 저는 짝짓기 하려고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혹시 이렇게 유도했던 사람이 유도해 보이잖아? 유도하면 누르기 하면 미치지. 유도에 누르기라는 기술이 있어요. 누르기 제대로 들어가면 벗어나질 못해. 그리고 힘이 빠져 갑자기. 진짜 벗어나질 못해 누르기 한번 하면. 예를 들어서 경원이 같은 친구가 제가 제일 큰 게 나니? 선생님 같은 사람을 누르기 하면 벗어날 수가 없어요. 힘이 약하니까 떨치고 일어날 것 같은데 당해봐서 알 거야. 그치? 지금 이 뒤에 헤딩이 한 5, 6학년 애가 와갖고 누르기 하면 못 움직여. 이렇게 뜯는 게 맞아. 소리 막 나갔어? 누군가한테 왔고 했어요. 지금 죽잖아. 목법으로 말하고. 유도하는 게 목공 갖고 있어? 아이 유도랑 주짓수랑 많이 했어요. 목공으로 맞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니? 선생님 후배 선생님인데 선생님이 공군사관학교 나와갖고 소령으로 예편하고 대위로 예편하고 학원 선생님도 왔어. 영어 준비 굉장히 오래 해갖고 잘 가르치거든. 영어 잘 가르치고 학원을 차렸어 자기거든. 차리고 1년 좀 안 됐는데 엄청 잘 됐거든. 근데 새로운 아이가 숙제를 너무 안 한대. 숙제를 너무 안 해. 자기 숙제는 한데 선생님 숙제를 안 해가지고 원장님 제가 숙제 너무 많이 해요. 좀 선생님 시간에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갖고 막대기 갖고 때린 거야. 그것도 엄마 아빠한테 다 통지하고 오늘 내가 숙제를 안 해와갖고 다음번에도 안 하면 때리겠습니다. 오늘도 안 해왔군요. 오늘 때려서 집에 보내겠습니다. 숙제 시키고 보내겠습니다. 하고서는 때리고 보낸 거야. 그랬더니 아빠가 술 먹고 와가지고 우리 새끼 패싸 그래갖고 경찰에 신고했어. 근데 때렸던 그 매가 강목인데 강목이면 이제 강목으로 때리면 손이 아프잖아. 그래갖고 거기를 날카로운 부분을 다 모서리 부분을 깎았대 둥글게. 그리고 보기가 좀 흉하니까 청테이프로 감는 거야. 그 순간에 그게 도검류가 됐어. 그래서 아이들이 있는 상태에서 때렸지. 그래서 죄명이 뭐가 됐냐면 재판까지 다 받았거든. 죄명이 뭐가 됐냐면 도검류의 야. 난
손잡이만 만들면 도금이 된대. 원장쌤 자에다가 들고 다니시는데? 그래갖고 도금류에 의한 죽진 않잖아. 도금류에 의한 여러 명이 보는 데서 때렸지. 근데 그게 집단 폭행이 된대. 그래갖고 지켜보는 사람들은 폭력 방조자야. 폭력을 묵인하고 구경한 거야. 말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다고. 처벌받을 수도 있어. 폭력 방조자. 그래갖고 도금류에 의한 집단 특수 폭행이 되는 거야. 도금을 사용했지, 집단 폭행했지, 특수 폭행이지, 손으로 때리면 그냥 폭행인데, 도금류로 특수 폭행하고 제가 가중돼갖고 3년형을 받았어. 근데 집행유예 4년으로 풀려났는데 이 3년형이 어느 정도냐면 우발적으로 싸우다가 사람을 죽이지. 그럼 4년에서 5년 받아. 그러니까 얼마나 중죄야. 그러니까 되지. 박근혜 봐. 나라 그렇게 망하게 해도 20년 정도밖에 안 났잖아. 3년 무지 크잖아. 박근혜 숙제하면서 때렸다. 공으로 때렸다고? 신고하면 그 정도 벌을 받을 거야. 대신에 돈을 죽여버리겠지. 자, 그래서 가장 센 힘은 어떤 힘? 강행이다. 얘가 크기가 1이고 얘는 아주 짧은 거리만 작용하고 있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는 전자기력인데 100분의 1 정도예요. 자, 그 다음에 나타나는 힘이 중력이냐 약행력이냐. 약행력이 더 큰 힘이에요. 중력이 무지 작은 거야. 이 약행력이 옛날 책들은 10의 마이너스 13승 정도로 얘기했는데 최근에 연구를 거듭한 결과 약행력은 약 10만 분의 1 정도의 크기네. 10의 마이너스 50분의 1이라는 크기를 갖고 있다라고. 10에 거의 10분 가까이 올라왔지? 엄청나지? 자, 그 다음에 강력이라고, 만율력이라고 하는 중력은 10의 마이너스, 원래는 옛날 책은 38승으로 많이 나왔었거든? 근데 그 차이가 더 나와갖고 10의 마이너스 39승 정도의 차이를 갖는다고. 그래서 요거는 현재 막 책들이 바뀌고 있어갖고 정확한 숫자는 기억할 필요 없고 가장 강한 건 누구? 중력. 가장 약한 건 중력, 그 다음에 약행력, 그 다음에 전자기력, 강행력이 가장 크다. 힘 순서만 기억해두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전자기 중력은 원거리까지, 강행력, 행력들은 근거리에만 작용하는 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중력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얘는 앞부분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손에 들고 있던 사람이 사과를 놓으면, 손에 사과를 들고 있던 사람이 사과를 놓으면 사과가 땅에 떨어진다. 자, 그리고 위로 던진 공도 땅으로 떨어지게 된다. 또 용철에 출매를 하면 용철의 키가 늘어나는데 이것은 지구상의 모든 물체가 연직 아래 방향으로 무엇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중력을 받기 때문이다. 어디로 받고 있지? 지구 중심 방향을 향해서 받고 있다라고 얘기해야 되겠지. 자, 갈릴레이는 이거와 관계된 실험들을 많이 했어요. 중력에 대한 실험들을 많이 했어. 그래서 갈릴레이의 낙체 법칙이라는 걸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같은 장소에서 공기가 없다, 진공이다 라고 가정했을 때 각 물체에 대한 중력에 의한 가속도는 언제나 일정하다. 질량에 상관없이 얘는 어떻게 떨어진다는 결론을 얻게 돼? 동시에 떨어진다는 걸 알게 된 거지. 자, 그래서 앞쪽에 보니까 그 힘, 공기 중에서 쇠고슬이 먼저 떨어지고 있지, 깃털보다. 그지? 얘네들은 공기 저항을 깃털이 더 크게 받기 때문이다. 반면에 진공 중에서는 깃털과 쇠구슬이 어떻게 떨어지고 있다? 동시에 떨어지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되죠. 자, 그래서 갈릴레이 낙체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중력의 가속도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다. 그지? 복습을 해서 잠깐만 한번 볼까? 복습하면서 잠깐 한번 보도록 하자. 자, 여기에 우리가 새로운 기념이니까 한번 해줘야지. 자, 여기에 지구가 있어요. 여기 물체가 있어.
지구 반지름을 라지 R이라고 하고 지구 질량을 라지 M이라고 하고 이 녀석이 가는 높이를 H라고 했대요. 이때 지구와 물체 사이의 F는 만유를 연구하는 힘이 나타나고 있지. F는 G 곱하기 R 플러스 H의 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이라고 쓸 수 있다라고 했지. 얘를 R 제곱으로 뽑아서 한번 근사시킬 준비를 해보자. R 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 현서가 이거 바로 그냥 무시해버리지 했다고 혼났지. 자, 얘는 엄밀하게 이렇게 써야 돼. 실제로 1 플러스 R분의 H의 마이너스 2제곱이라고 쓸 수 있잖아. 그치? 자꾸 연습하고 있어야 복잡 방식들을. 자, 이때 1 플러스 x의 n제곱이라는 녀석을 이 양수를 이용해서 근사시키면 x가 1보다 매우 작을 때 얘는 1 플러스 nx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이 양수는 어떻게 쓰지? 1 플러스 nx 플러스 2분의 n의 n-1 x제곱 플러스 300분의 n의 n-1 n-2 곱하기 x 세제곱 플러스 400분의 또또또또 이렇게 반복되는 급수야. 오케이? 나중에 테일러 급수라는 걸 배우게 되면 1학년까지 테일러 급수 안 배우더라고. 1학년까지 테일러 급수라는 걸 배우게 되면 이거를 이용해서 만들어 쓸 수는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근사를 쓴다면 F는 어떻게 쓸 수 있지? 근사적으로 G 곱하기 R 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 곱하기 1 마이너스 2의 R분의 H라고 해. R이 H를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비교적 작은 범위 내에서 이렇게 쓸 수 있어. 오케이? 지구 지름까지, 지구 반지름의 한 어느 정도까지 7, 80%까지는 이 식을 대부분 맞춰서 써. 그런데 말이야. 우리가 보는 자 대기가 있는 영역을 살펴봤더니 뭐 10km 이상 올라갈 일 별로 없지. 사람이 그치? 에베레스트만 해도 8,800m 정도밖에 안 되잖아. 8,800m 해봤자 여기서 한 주한 정도 거리? 주한보다 좀 더 갔겠다. 기항산에서 문학산 거리? 그만큼이 세워져 있어. 근데 실제 사람이 걸어서 올라가는 길은 굉장히 짧지.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가. 절반 이상에서 시작해. 가장 높은 마을이 4,000m 이상에 있던데. 선배 중에 한 사람이 대학원 다닌단 말이야. 교회 다니는데 이 히말라야다 선교 활동한다고 가서 1년 동안 살았어. 히말라야 산에 자기 말로는 하늘 아래 첫 번째 마을인데 우리나라 사람들 이상한 데서 선교 활동 많이 하잖아. 가장 위험한 선교 활동은 아랍 국가 가서 선교 활동하는 거지. 있었잖아. 그때 아프가니스탄에 그래갖고 어디야? 어디 이라크에 가고 선교 활동한다가 사람들 들어갔다가 어디 교회에서 납치해갖고 2명인가 살해당했잖아. 근데 그 사람들은 죽일 때 쉽게 안 죽여. 어떻게 죽이는지 아니? 머리 잡고 목 자르잖아. 근데 목을 딱 치는 게 아니야. 고기 썰듯이 쓸어. 그랬다. 우리나라도 하나 그 죽게 된 사람 있잖아. 김선일인가 이선일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처음에 이라크 들어가고 뭘 하냐면 회사로 들어갔어. 현재 주재원 전쟁 중인데. 근데 시내에서 퇴근하다가 납치당했어.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유튜브에 방송하는 거지. 살려주세요 나오면서. 그냥 목을 쓸던데. 나는 못 봤어. 애들이 봤대. 학생들이. 그래갖고 복을 얘기해 주는 거야. 처음에 이제 목 자르기 시작하면 살려주세요, 헬프미 막 이런데. 그러다가 목이 절반 잘려가면 기도가 잘렸잖아. 소리가 안 나와. 살아는 있어. 그래서 계속 쓴대. 쓰다가 끝에 머리가 안 쓸리잖아. 막 머리 뱅글뱅글 돌리더니 뚝 떼낸대. 그럼 뚜껑따기 아니야? 그게 유튜브에 나왔었대요. 걔네들 ISS 옛날에 ISS ISIS 애들인데 얘네들이 또 사람 죽일 때 이렇게 죽였잖아.
철층에 사람 가둬놔. 아니 이게 휘발유 뿌려. 불질러버리지. 또라이들이야. 그런데 가서 성경학교만 하면 난 낫지. 아 이런 생각 말라고. 근데 좀 더러웠던 게 그거야. 더러워지는 소야. 이 선배가 히말라야에 들어가 1년 만에 나왔는데 한국 떠나고서 목욕을 2번 했대. 아. 1년 동안. 왜 목욕을 2번? 물이 없잖아. 물이 어느 정도로 귀하냐면 눈으로. 얘가 높은 마을에 있다 보니까 눈 녹였을 때 되게 양이 조금밖에 없어서 사람들이 물을 길어온대. 그래갖고 아침 먹고 물 기르러 내려간대. 머리다 산이에요? 사람 아줌마들이 내려가면은 물을 길어 갖고 올라오면은 점심 때 그물로 밥을 하는 거야. 그리고 다 설거지까지 한 다음에 또 양동이 물동 내려간대. 물 기르고 사시겠네요. 그물로 또 저녁밥을 하는 거야. 그다음에 다 정리하고 또 물 기르러 내려간대. 내일 아침. 이른 저녁 때. 아, 그래갖고 물 길어 갖고 또 올라온대. 근데 그물 갖고 세수할 수 있겠니? 세수도 못해. 그래갖고 세수는 이렇게 했대. 눈 감고 비볐대. 근데 여름엔 눈도 별로 없대. 신기한 걸 많이 알려줬지. 걔네들이 공기놀이가 있대. 히말라야에. 공기놀이가 있는데 공기놀이 뭔지 알아? 뭐 들으면 눈에 놀래고. 얼음이에요. 쥐? 여름에 봤는데 쥐 갖고 공기놀이 아니? 아이들이 공기놀이 하는 돌을 이렇게 보니까 암모나이트들에. 예? 아무나이트. 거기가 중생대가 끝날 무렵에 유라시아하는 일본판이 충돌해서 스폭산 배경 동맥게 히말라야 동맥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다 바다 속이었던 거야. 그래갖고 암모나이트 화석이 나온대요. 많대, 무지 많대. 그래갖고 조그만 거 암모나이트 주워 갖고 애들이 그걸 공개한대. 깨지면 났어. 깨지는 거지. 깨지면 다시 줘. 그거 갖고 못 들어와. 깨지면 이역 깨졌네. 나가지고 하나 더 주고. 뭘 깨져? 이거 화석이요. 그 놈이 있다니까? 저기 깨지면 다 버리 깨지면 치다버리지. 줘. 엄청난 때잖아. 하나당 적어도 몇 천만 원 많이 하는 공개도 하실 때 많이 몇 천 원? 몇 천 원에 암모나이트는 굉장히 흔한 것 중에 하나. 그러면 공룡 화석 정도는 돼야지. 그냥 갖고 못 들어와. 걸려서. 입에다 물고 들어오면 니네들 하와이에서 와이키키 해변에서 모래 훔쳐갖고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 모래를 미국에서 출국 못해. 바로 깜빡가. 예? 하와이 모래가 우리나라 천연기물 같은 거야. 건드리면 죽어. 넣을 수 있어도. 자, 그래서 하와이 가서 모래 갖고 오지 마라. 기념품 파는 건 가능하대. 와이키키 해변 모래를 기념처럼 한대. 조그만 유리 그 시험관 같은 데다 넣어놓고. 그럼 나도 시험관에 넣어갖고 와야겠다. 그럼 넌 시험관 애기잖아. 자, 그러면 일단 시험관에 들어간다. 자, 관에 들어가나? 자, 이때 높이가 그렇게 10km 할지라도 지구 반지름이 6,400km야. 그럼 6,400분의 10이면 6,640분의 10이야. 1이야. 빼주나 많아지. 무시야. 그래서 현수가 그랬어. 에이, 뭐 그렇게 여기 까주죠. 일단 까. 그랬더니 얘는 뭐가 되어버리니? G 곱하기 얼 제곱분의 마침 스몰 m이라고 했지. 이때 지구 질량 안 변하지? 지구 반지름 안 변하지? 상수야. 그러면 얘는 자 변하지 않는가 m을 제하고 나머지는 한데 묶었더니 이게 G가 됐대. 그래서 G는 뭐가 되지? 얼 제곱분의 GM. 중력과 속도가 되는 거지. 2.8 m/s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원래는 엄밀하게 중력장의 색이라고 하는 게 좋은데 그냥 이렇게 얘기할게.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줬고 이 특징을 살펴보니까 다음과 같다. 자, 공기 저항을 무시하면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 거야, 그렇지? 자, 지표면 근처에서 동일한 장소에서 나타나는 물체는
물체의 질량, 모양, 크기에 관계없이 일정한 가속도가 생긴다. 이 가속도를 중력 가속도라고 하고, 자, G값으로 나타내준다. 그래서 G는 9.8m/s제곱이다. 중력 가속도는 연직 아랫방향, 즉 지구 중심을 향하고, 중력 가속도는 장소에 따라 약간씩 다르며 평균 9.8m/s제곱이다. 지표면에서의 모든 낙하 운동은 등가속도 운동이고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은 mg라고 쓴다. 중력 가속도 G값은 지구 자변에 넣으시며 영향 지구 타원체에 의한 적자, 지구 타원체의 모양에 의해서 적도에서 가장 크고 양쪽으로 갈수록 작아진다. 자, 그리고 중력 가속도가 G값은 고도가 높은 곳으로 가면 작아진다. 이 근사식 쓰면 작아지지. 오케이? 거리가 멀어지니까 작아질 것이다. 자, 자유낙하 운동은 다음 시간에 한번 보고, 자, 그 다음에 장력 나머지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내용까지 질문 있는 사람. 이 다음은 돌림인가 물체의 평형 관계를 얘기할 거야. 저그 7대1 잘 이해가 안 돼요. 지호 씨는 지호 씨 노래 지호 씨. 세봤더니 7개고 1개. 우주 공간에 있는 양성자, 중성자 수를 측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측정해 봤더니 양성자가 7개면 중성자는 1개 돼. 아니, 그 수능 과정에 있었잖아요. 양성자, 중성자가 같으면 질량이